최근 한국 사회를 정말 뜨겁게 달궜던 그 사법부 논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현직 대통령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시작이었죠. 맞아요. 그 판결 하나가 엄청난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고 또 뒤이어서 열렸던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예상과는 다르게 그냥 침묵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네, 판결 내용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벌어진 정치권의 격한 반응들, 그리고 또 판사들 내부의 고민까지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복잡하게 얽힌 사안의 핵심을 좀 파악해보고요. 또 사법부 독립이라는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지 함께 생각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죠. 네, 특히 흥미로운 지점은 그 사법부 독립을 지키자고 모인 바로 그 자리에서 오히려 사법부 내부의 어떤 깊은 의견 대립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외부 압력에 맞서려고 했는데 오히려 내부에서 딱 부딪혔다. 그렇죠. 외부 위협에 맞서기 위한 논의가 결국 아무 결론 없이 끝나버린 이 상황 자체가 많은 걸 좀 시사한다고 봅니다. 네. 그럼 그 모든 논란의 시작점으로 가보죠.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서 심리하고 내린 결정이었는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는 무죄였는데 이걸 뒤집었어요.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낸 거죠.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발언들이 두 가지였죠. 하나는 성남시절에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이렇게 말한 거랑 네, 다른 하나는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 이런 주장이었고요. 특히 좀 눈에 띄는 지점이 이 판결이 전원 합의체에 넘어간 지 불과 9일 만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맞습니다. 그 이례적인 속도 때문에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죠. 뭐랄까 좀 서두른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이게 법률적으로도 아주 팽팽한 논쟁거리였어요.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였으니까 말 다 했죠. 그렇죠. 핵심 쟁점은 이거였습니다. 후보자의 발언을 사실에 적시,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한 걸로 볼 거냐, 아니면 그냥 정치적인 수사나 의견 표명, 개인의 생각이나 평가 정도로 봐야 하냐, 이 경계가 애매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려면 후보자 발언의 진실성은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문기 씨 관련 발언 같은 경우는 실제 교류 정황이 있는데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허위다. 그리고 백현동 발언은 국정감사 자료까지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사실처럼 주장했으니 이것도 허위다. 이렇게 본 거죠. 반면에 소수 의견도 있었잖아요. 네. 소수 의견은 이런 엄격한 잣대가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를 너무 위축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아, 너무 엄격하게 보면 말을 못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사법부가 정치적 논쟁에 너무 깊이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서 원칙을 강조했죠. 심지어 다수 의견을 향해서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는 아주 강한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와, 판결이 나오자마자 정치권은 그야말로 벌집 쏘신 듯 했어요. 네, 맞아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걸 사법 쿠데타다 이렇게 규정하고 담당 대법관 탄핵까지 거론하면서 사법부 전체를 아주 강하게 압박했죠. 기획재판이다 이런 주장도 나왔었고요. 그렇죠. 판결에 정치적 배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제기됐고요. 반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의 공세를 사법부 겁박이라고 비판하긴 했는데 네, 그렇죠. 동시에 또 이 대통령의 다른 재판들은 빨리 진행해라 이러면서 역시 법원을 압박하는 약간 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맞아요. 결국 여야 모두 사법부를 정치 공방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이는 셈이죠. 보시기에도 좀 그렇지 않나요? 네, 정말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린 겁니다. 네, 이게 원래 취지는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사법 독립을 지키자 이거였는데 결과는 정말 뜻밖이었어요. 의견 없음. 의견 없음이라 왜 그렇게 된 거죠? 회의 내부에서 판사들 의견이 완전히 갈린 거예요. 적극 대응파와 신중론파로요. 아주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적극파 판사들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이분들은 지금 정치권 압력에 침묵하면 안 된다.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 사법부가 권력에 굴종했던 역사를 되풀이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아, 지금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위기감이 있었군요. 그렇죠.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 모든 재판이 정치적 외퉁에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을 느낀 거죠. 반면에 신중파는 또 다른 걱정이 있었던 거고요. 네, 신중파는 판사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 의무에 어긋날 수 있다. 이걸 우려했습니다. 아,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특히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있었던 사법농단 사건 있잖아요. 사법부가 재판에 개입하려고 했던 그것처럼 이 판사들의 집단 행동이 또 다른 형태의 재판 개입으로 비출 수 있다. 이걸 경계한 겁니다. 일종의 트라우마가 작용한 거죠. 아, 사법농단 트라우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 두 가지 안건,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 영향에 대한 유감 표명, 이거하고 정치권의 재판 독립 침해 시도 규탄, 이 두 안건 모두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압도적이었나요? 네, 특히 그 규탄 안건 같은 경우는 출석 대표 90명 중에 찬성이 단 16명뿐이었어요. 와, 16명. 정말 압도적이네요. 이 의견 없음이라는 결과 이게 좀 주목하셔야 할 부분 같은데 이미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인 한국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외부 공격에 대해서 판사들 스스로가 하나로 뭉쳐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어떤 무력감을 드러낸 셈이니까요. 그렇죠. 이게 오히려 정치권에게는 더 압박해도 되겠구나 하는 빌미를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결국 의견 없음이 결코 중립적인 결과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외부의 위협 앞에서 내부적으로조차 하나가 못 되고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다는 걸 아주 역설적으로 보여준 강력한 침묵의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거에 권력에 굴종했던 트라우마, 그리고 또 사법농단이라는 내부 부패의 트라우마, 그리고 지금처럼 극심한 정치적 대립 속에서요. 네. 한국의 사법부는 과연 어떻게 해야 진정한 독립, 그리고 국민의 신뢰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요? 특히 독립의 의미에 대해서 판사들 스스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해보는 것이 앞으로 중요해 보입니다.